시청자 여러분, 오늘 내일로 열릴 예정이었던 조국 청문회는 증인 채택 문제로 일단 무산이 되었습니다. 청와대 민주당 친문 세력이 총동원되어 조국 구학에 나선 가운데 태국, 미얀마, 라오스 국빈 외유를 떠난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에서 전자결제로 조국 법무장관 임명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조국 딸을 논문 제1저자로 등재시켜준 단국대 장영표 교수 아들이 조국 후보가 교수로 있었던 서울법대에서 인턴을 한 것으로 드러나서 스펙 거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정욱 변호사님과 함께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예. 지금 원래는 오늘 내일 이틀간 이 청문회를 하게 됐는데 증인 채택 문제로 일단 무산은 됐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오늘 오전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일단 그러면 직계가족, 그러니까 어머니, 딸 이런 직계가족들은 증인 채택에서 빼주겠다. 대신 5일 후에 이 청문회를 다시 하자 이렇게 제안했는데 또 민주당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거절을 했어요. 네. 그래서 민주당 측이 왜 이렇게 이런 증인 채택에 합의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우선 그 부분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일단 이제 두 가지 측면 나눠보면, 예. 처음부터 정인이 관계 가족 채택이 바람직하지 않았냐, 이건 이제 먼저 따지보면요. 예. 제가 보기에는 그 딸이나 어머니 조국까지는 이제 양보하더라도요. 예. 저는 천은 이게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봤거든요. 예. 왜냐하면 처가요, 사모펀드에 10억 5천을 처가 다 투자했죠. 예. 그다음에 공주대 인턴을 3년 동안에 26개월을 했어요. 맞아요. 그런데 공주대 교수하고 조국 처가 서울대 서클 선후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런 이제 의혹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 외에도 이게 부동산 투기 의혹, 조세 포탈 의혹, 그다음에 그 단국대 논문도 또 이게 학부형 모임이니까 조국 처에게 반드시 저는 놓여야 된다 이렇게 봤는데 여당이 끝까지 거부해서 무산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조금 전에 나경원 이제 원내대표가 어떻게든 이게 청문회를 하기 위해서 척가지게 양보했잖아요. 직계 가족이 다 양보했거든요. 다만 이제 5일 뒤에 하자는 거는요. 법이 그래 돼 있어요. 청문회법에 보면 5일 전에 정인을 이게 소환해야 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인영 대표는 오늘 합의해서 이게 오늘 내일 하자. 이거는 이게 청문회가 자료 요구도 못하고 정인도 이게 부를 수가 없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저는 이번에 그 나경원 원내대표가 정인을 모두 양보했는데도 그다음에 이인영 대표가 5일 이걸 이게 못 받겠다 이렇게 거부한 거는 전적으로 이게 민주당 책임이 아닌가 이래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직계가족, 사실은 뭐 딸이라든가 그 조국 후보자의 어머니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조국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씨인가요? 그 동양대 교수. 그분은 꼭 나와야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증인 채택 문제를 뭐 폐륜적인 행위라 이렇게 비난하면서 거기를 구실 삼아가지고 지금 이 청문회를 거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민주당은 속셈이라는 게 맹탕 청문회를 하든가 아니면 그걸 자꾸 거부를 함으로써 한국당이 과의 정쟁으로 몰고 가서 결국은 청문회를 무산시키려는 의도가 사실은 깔려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거 조금 전에 그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제 그 가족들 다 정인 포기한 거 있잖아요. 이거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그 양비론이 좀 있었어요. 한국당도 이게 좀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양비론이 좀 있었는데. 딸까지는 좀 그런 거 아니냐. 그래.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제 가족을 다 빼주는데. 그래도 이게 그 이인영 대표 민주당이 무산시킨 거는요. 제가 보기에 전적으로 민주당 책임이 크고요. 민주당은요. 청와대의 그 이중대 아닙니까? 청와대의 하청. 근데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워낙 조국을 이게 끝까지 임명하겠다.
이런 데 의지가 강하니까 따라서는 민주당도 이게 어떻게든 청문회를 갖다가 그냥 요식 행위 맹탕처럼 이렇게 만들건 이게 바로 청와대 눈치 보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이번 제안 때문에 아마 여론의 역풍은 민주당 쪽으로 이런 식으로 청문회 안 하고 또 조금 전에 보니까 조국이가요. 바로 이게 속보가 뜨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최종 무산이 아쉽다면서 국민 앞에 기자회견을 해달라. 이게 바로 국민 청문회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2주 전에 말한 것처럼 예. 이 국민 청문회는 한마디로 이게 위장 청문회예요. 본인이 조국 본인에게 평생 위장 인생을 살아왔는데 왜 위장 매입부터 위장 전입 뭐 위장 이혼 위장 사과 근데 청문회도 이 위장 청문회지 이 국민 청문회를 과연 이게 패널을 어떻게 선정하고 정인이나 자료요구를 어떻게 합니까? 이건 한바탕에 쇼만 하고 인명 강행하는 아주 이게 잘못된 거다 이래 봅니다. 예. 어쨌든 이 부분은 좀 일단 짚는 걸로 해서 넘어가면서 지금 오늘 조간에 보면은 조국 후보자와 관련한 새로운 예. 핵폭탄급 의혹들이 여러 개 터졌는데 그중에 한 2개만 짚어보죠. 네. 우선 하나는 아까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국 딸을 그 논문 제일제자로 올려준 장영표 교수 아들이 조국 후보자가 교수로 있던 서울법대에서 그 조국 딸하고 같은 기간에 또 인턴을 했더라고요. 그게 스펙 뭐라고 합니까? 뭐 거래라고 할까 아니면은 뭐라고 해야 하나 이런 짬짬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그 3가지 점에서요. 예. 아주 이게 심각한 게요. 첫째는 이제 그 조금 전에 박사님 말씀처럼 거래 짬짬인 게요. 그 장 교수가 있죠. 이 교수가 이제 2,500만 원 연구비 받아서 연구원들에게 6명이 6년 한 거. 처음에는 이게 외국 학회지에 실을 하다가 조국 조국의 가족들이 난리치니까 그래서 이제 그 국내지에 급하게 실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장 교수 아들이 외국의 듀크 대학 명문대입니다. 명문대죠. 예. 그래서 이게 조국 딸 보고 야 외국 간 데서 이게 논문을 실어줬더니 겨우 고대밖에 못 가느냐. 아주 이런 식으로 이게 고대 대학을 비하했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은 듀크대까지 갔는데. 근데 듀크대 갈 때 서울대 인턴 경력이 큰 도움이 돼요. 아, 특히 이게 공익인권법이기 때문에. 따라서 저는 스펙을 거래했다는 이게 추악한 거래 아닙니까? 이게 첫째 문제고요. 그 다음에 2번째 문제가요. 가장 결정적이게 서울대 공익인권법 있죠. 이거는 이게 조국이가 관여 안 하면 불가능해요. 그렇죠. 이제까지 조국이는 뭘 했습니까? 야, 나는 이게 불철저하고 안이한 아버지라서 딸의 문제에 전혀 신경 못 썼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서울법대 인턴은 본인이 안 도와주면 부인도 못 해요. 따라서 이게 조국이가 우리 서 변호사님이 조교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3번째가 말씀드리려고. 따라서 저는 조국이가 딸의 스펙에 직접 관여한 이게 결정적인 증거가 높기 때문에 이게 2번째로 심각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번째 제가 이제 그 학사, 석사, 박사까지 9년을 법대에 있으면서 이게 그 인권센터 조교도 했잖아요. 대학원에. 예. 근데 제가 본 9년 동안 한 번도 이 고등학생을 인턴 쓴 적이 없어요. 기회를 이렇게 공정하게 주려면 공고를 내야죠. 고등학생 중에 공모를 해가지고 선발해야 되잖아. 근데 공고를 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게 짬짬이로 2명 스펙 주려고 뽑은 거 아닙니까? 예. 이거야말로 이게 명백하게 학칙이나 이게 법에 반하는 이게 불법이거든요. 따라서 뭐 계속 이 법은 어긴 게 없다 하지만 이번에 그 인턴 2개는 명백하게 불법이고 이런 스펙 가지고 전부 이게 허위 뭐 자기소개서나 또 이게 우리가 그 학원에 학교에서 보면 이게 작성하는 생활기록부들 있잖아요. 예. 전부 이게 허위 아닙니까? 예. 이걸 가지고 이게 대학 갔기 때문에 3가지 점에서 상당히 심각하다 이래 봅니다. 그러니까 조국 후보나 부인이 전혀 그런 인터넷 관여하지 않았다고 지금 그 청문단에서 여러 차례 그 준비단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게 완전히 이렇게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난 거고. 어제 그 주광덕 의원 네. 폭로를 보면요. 예. 또 심각한 게 시점이 다 겹쳐요. 그러니까요. 아니 공주대를 이게 26개월 동안 3년간 했는데 그때 서울서 또 이게 법대하고 그다음에 아까 공익인권센터 있죠. 예. 이것도 이게 15일씩 중복이 돼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공주하고 자기가 이게 뭐 홍길동처럼 조길동입니까?
자격이 어떻게 공부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인턴하는 전부 이게 그 허위 아닙니까? 허위. 이걸 가지고 대학에 영향을 이게 안 줄 수가 있나요? 어차피 이게 학종부로 다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그 대학 입시도 반드시 이게 취소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하나 이거야말로 정말 권력형 비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앞서 그 장영표 교수 스펙 품앗이 이것은 동아일보가 단독 보도를 했어요. 우리 언론에서 이제 특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스쿠프를 한 거고 이번 것은 조선일보가 또 스쿠프 단독으로 했는데 예.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 부인이 투자를 한 그 코링크 B 거기에 관련 회사가 LCNT 아닙니까? 예. 그 LCNT가 한 20억 정도의 작은 그 매출을 올리는 회사인데 이 회사와 특정 컨소시엄이 결합해가지고 서울시 공공 와이파이 사업 1,500억짜리를 물경 1,500억짜리 그런 공사를 따냈더라고요. 어제 이거야말로 어제 권력형 비리가 아닐 수가 없고 거기에 이제 또 참여한 사람들이 여권 중진 의원의 보좌관들 또 뭐 국회의원 보좌관들 여권의 짬짬이로 쫙 들어왔던 것 같아요. 어제 그 박원순이가 또 이제 마지막 또 조국 거들고 박원순에게 딸도 미대에서 법대로 서울 법대 역사상 처음에 예체능계에서 전과인계. 그다음에 그게 맞습니까? 나는 그럴 수가 어떻게 있냐 그랬는데. 10년 동안 300명이 서울법대 전과했는데 예체능계 유일한 경우가 박원순이 딸이고요. 아, 미대에서 법대를 어떻게 갑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그 아들도 지금 MRI 때문에 의사들이 재판 중에 있는데요. 근데 이 지하철 문제는요. 박원순 덕이 그 수사 대상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지하철이 와이파이 1,500억 사업이면 어마어마한 이게 이권입니다. 이 1,500억이 마진이 얼마입니까? 근데 여기에 컨소시엄이 들어왔는데 근데 문제는 웰스 CNT 있죠. 이거는 이제 조국 일가족이 여기에 몰빵 투자를 해가지고 지분이 38% 최대 주주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웰스 CNT가 컨소시엄에 들어가가지고 이 서울시 와이파이 1,500억 사업에 25억 이 웰스 CNT도 이게 조그만 회사가 25억을 이게 투자한 거예요. 이거는 엄청나게 또 그런데 문제는 낙찰이 됐어요. 물론 이제 그 이후에 기술이나 모든 게 안 되니까 중국 자본 6천억 이것도 이게 안 되니까 지금은 돈이 안 들어온 거예요. 중국 자본 취소됐지만 6천억이 들어왔으면 했을 텐데. 그렇지만 이게 돈이 안 들어온 낙찰됐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어제 낙찰. 이런 기업이 1,500짜리 사업에 낙찰이 된다? 이게 박원순부터 서울시 간부의 결탁 없이 됩니까? 따라서 실제 그 녹취록이나 증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게 엄청난 지금 이게 그 앞으로 핵폭풍으로 이게 번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은 윤석열 검찰이 가장 지금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펀드 수사. 이 코링크 P의 그런 그 사모펀드 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박원순 시장하고 조국 후보자하고는 좀 가깝잖아요. 뭐 전화도 하고 뭐 그리스다 가까운 정도가 아니고요. 예. 이런 걸 이게 전부 참여연대 패밀리입니다. 참여연대 그 박원순이가 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많이 해왔고 조국도 이게 사법센터 감시부터 참여연대 이게 있기 때문에 뭐 저는 두 사람의 친분은 얼마든지 있고 그래서 딸이 아까 전과한데도 조국 교수가 이게 개입했을 가능성도 있고 본인에게 물론 뭐 미국에 유학 갔다 하지만 얼마든지 이게 전화로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이게 또 딸하고 이번에 이런 것도 짬짬이가 있을 수 있는 이런 부분.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태국, 미얀마, 라오스 5박 6일 국빈 방문 출국에 앞서서 그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한 말씀을 했대요. 근데 요지는 조국 얘기는 별로 없고 조국 가족의 그런 문제를 넘어서 이것은 하나의 뭐 대학 어떤 제도 차원의 입시 제도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입제도 전반에 걸쳐서 재검토하라는 주문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인사청문회 이게 정쟁으로 돼갖고 좋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은 뽑을 수 없다. 이렇게 언급을 했더라고요. 이게 적절한 얘기입니까? 지금 뭐 야당에서는 달나라 대통령이냐 이런 뭐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도 이게 제가 세 가지만 결정적인 추측하면 뭐 제가 이게 윤삼걸 쓰는 아니지만 우리 윤영걸 대표가 윤삼걸이잖아요. 저도 이게 핵심만 세 가지 하면 더 이해하기 쉬우니까 부적절한 게요. 자, 첫째는요. 이 문 대통령의 발언은 조국이는 아무 잘못이 없고 그러니까요. 제도가 잘못됐다. 따라서 이게 임명 강행하겠다. 모든 걸 이게 제도 탓으로 돌려버리는 이게 첫째 잘못이고요. 왜?
그럼 이게 이 제도 하에서도 실제 그 조국처럼 용이 아니고 이런 데 가재라든지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힘없는. 붕어, 가재, 네. 예, 자라. 예. 예. 이런 사람들에게 이 제도의 혜택도 못 누리거든요. 따라서 이거는 조국이가 제도를 이게 악용해서 부당한 특혜를 누린 게 핵심이지. 그렇죠. 제도는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예. 그 점에서 이게 첫째 부당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더 웃기는 게 자기는 이게 좋은 사람이 청문회가 정쟁으로 흐르니까 좋은 사람이 이게 뽑기 어렵다 했잖아요. 예. 이 말이 이게 조국이가 좋은 사람인데 정쟁 때문에 못 뽑는다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조국이가 좋은 사람입니까? 일단 이게 법을 떠나서 평생 이게 그 위선과 거짓으로 기만적인 삶을 살아온 이 조국이가 문재인 대통령 눈에는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지 능력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것도 이게 제가 납득이 안 되고요. 마지막이 가장 문제가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에요. 공약이 수시 확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 제도를 탓하면 문제는 이게 교육부하고 협의를 안 됐어요. 예. 근데 갑자기 조국 때문에 100년지 대개인 입시를 떠드곤치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조국 하나 구하려고 100년 대개 교육을 마음대로 교육부하고 협의도 없이 특히 본인 공약이 수시 확대거든요.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세 가지 정말 문제점을 제가 제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뭐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여권이 총 동원돼 가지고 조국 구하기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비주류로 있었던 이재명, 박원순, 김부겸 이런 분들 또 김경수 뭐 경남지사까지도 또 거기에 숟가락을 얹었던데 유시민 뭐 노무현재단 이사장이야 주류 세력이지만 비주류들도 우리도 가만히 있다가는 이거 대권 경쟁에서 탈락하고 또 문바들한테 찍히면 불리하다고 생각을 했나? 다 숟가락 연고 나섰어요? 근데 그 중에요. 제가 알기로 이게 그 아직 안 노는 게 김제동. 혹시 이게 박사님 검색 김제동이 되게 도저히 안 나설 수 없는 옛날에 그 대동 여지도처럼 제동 여지도가 전국에 특강 다니면서 돈을 얼마나 끌어모았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이빠른 소리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왜 김제동이는 침묵할까 하나 의문이 들고요. 예. 그 다음에 그 대권 후보 중에는 이낙연. 이낙연 빼고는 다 했잖아요. 다 했어요. 근데 이낙연이 아들이 부산 의전원 동기입니다. 그렇다고 조국 딸하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이낙연 아들도 이게 의혹이 많아요. 도저히 전공이 정신과인데 피부과를 한다든지 도저히 의혹이 인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본인이 아마 안 나서는 게 아닌가. 이 두 분 빼고는 뭐 이제 다 낯서서 한마디 하는데요. 그 중에 저는 유시민 있잖아요. 이게 가장 심한 게 박용진 의원 있죠. 예. 민주당에. 이분이 그랬잖아요. 유시민에게 한마디 함으로써 검찰, 그 다음에 언론. 기자, 그 다음에 그 학생들, 전부 이게 1타 3피로 전부 이게 적으로 돌려버린. 특히 박사님도 언론인 출신이지만 언론인들이 명문대학 놓는데 조국이처럼 모든 걸 완벽히 못 가져서 분기탱천해서 마치 질투하는 것처럼 시기 질투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분기탱천해서 쓰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집단 창작이라는 거예요. 이 기사가. 이게 얼마나 언론을 못하고 하고 본인이 작가니까 기자들도 전부 지금 작가 무슨 창작하는 그 작가로 생각하는지 어쩌는지. 그리고 이게 그 검찰도 뭐 저질 스릴러라고 이렇게 비난하고요. 학생들 있잖아요. 촛불 등등이 뭐 물반 고기반처럼 꼭이 뒤에서 뭐 한국 땅이 조종하는 것처럼 또 이게 마스크를 왜 쓰고 있나 이런 식으로 본인이 옛날에 복면 금지법 할 때 제일 반대하고 이런 게 위선. 그래서 저는 이게 유시민이가 가장 심하다고 봅니다. 이분이 그동안 뭐 싸가지 없는 뭐 진보의 그 대표적인 인사로 이렇게 딱 이미지가 굳어져 있었는데 정치와 손을 끊으면서 뭐 알뜰 신잡이라든가 이런 프로에 나오면서 자기의 그 많은 식견, 지식 이런 것을 과시하면서 아, 유시민이가 변했네. 근데 지금 하는 것을 보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이게 딱 맞는 얘기 같고요. 근데 일단, 저는요, 이번에 그 유시민이 거드는 거 있죠. 아주 저는 자유우파 쪽이 잘 된 걸로 봐요. 제가 항상 저 좌파 쪽에 후보가 둘이가 있다. 그게 바로 유시민과 조국이다. 좌시민 우조국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두 명이 이번에 유시민과 조국 구하려고 가다가 같이 이게 진흙탕 늪에 빠져서 같이 이게 공멸하는. 이미 유시민도 이제 대권 후보 끝났어요. 끝났죠. 이제까지 뭐 본인이 정치 안 한다는 거는 저는 쇼로 봤거든요. 근데 이번에 조국 구하기에 너무 진흙탕 싸움에 들면서 야 정말 이게 유시민도 진보 꼰대로 실망했다. 이런 게 20대 층의 여론이 많아요.
네. 유시민이나 이런 사람들은 20, 30대 젊은 척하면 안 되잖아요. 따라서 저는 이제 유력한 대권 후보 2명이 동시에 죽었다. 이래 봅니다. 이제 가장 큰 관심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출국을 하면서 어쨌든 임명 강행의 의사를 뭐 직접적으로 표명한 건 아니지만 저 보면 안다고 임명하고 싶다는 의지를 메시지를 던진 것만은 틀림없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첫째는 임명을 강행할 것인지 한다면은 이 전자결제로 말하자면은 외유 기간에 할 건지 아니면은 돌아와서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다 백인 백색이 다 의견이 다릅니다만 우리 서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요 일단 이게 그 임명 강행은요 문준용이가 났을 때부터 문준용이가 이게 조국 딸 힘내라 뭐 이러면서 예, 그러니까. 자기도 이게 뭐 능력이 표명되는 게 아쉽다 이랬잖아요. 예. 근데 이 문준용이가 아버지 뜻도 모르고 조국 딸 보기 격려하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그 유촉새 유시민 예. 이것도 이게 문재인 복심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게 좌파들이 총출동해서 조국 구하기에 나선 거는 이미 청와대가 임명하겠다 이 기류를 읽고 마지막에 가장 철저한 기회주의자 박은수까지 대통령의 뜻을 읽고 나선 거 아닙니까? 네. 따라서 이 임명 강행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제 뭐 논할 가치도 없이 명략 관화하고요. 다만 이제 임명의 시점인데요. 저는 이게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동남아 간 거 있죠. 세 가지 이유로 보거든. 첫째는 이게 태국 가서 딸 만나는 거. 그렇죠. 나는 그것만 그다음에 제일 김정숙 여사가 예. 또 이게 그 본인이 가고 싶은 관광지잖아요. 예. 그 리스트도 있지 않습니까? 그 관광하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가 외국 가서 이게 도피한 상태에서 전자결제로 임명 강행을. 이제까지 이 골치 아픈 문제는 전부 이게 대통령이 외국 가가지고 전자결제 다 했잖아요. 예. 옛날에 김우사 문건부터 뭐 헌재 재판관 이선미까지. 따라서 이게 저는 이미선까지. 따라서 제 생각은 외국에 가서 6일 날 왜? 3일 정도 시간만 주면 되거든요. 옛날에 윤석열이나 박영선이는 5일 정도 시간을 줬어요. 그럼 이게 돌아와서 하는데 3일만 주면 이게 그 외국 수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바로 한 8일이나 9일 이런 식으로 임명 강행하지 않을까 지금은 이래 봅니다. 그래서 저도 뭔가 면피는 좀 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귀국 후에 임명하는 거 아니겠느냐. 또 설사 지금 청문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3일이 지나고 나면은 재송부를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하루 만에 하지는 않을 테고 한 2, 3일은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임명을 하더라도 귀국 후에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서 변호사님하고 여러 사람들이 이제 의견이 엇갈리는 게 윤석열의 검찰 수사입니다. 우리 서 변호사님은 이건 안 봐도 비디오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결국 검찰에서 수사하는 척 하다가 꼬리 자르기로 뭐 한두 사람 그 무슨 동생이든가 뭐 저 코링크 피의에 무슨 관련자든가 이렇게 처벌하는 선에서 끝날 거라는 게 서 변호사의 생각이고 또 대다수 상당수 사람들은 이번에 윤석열의 그동안에 해왔던 일 노무현 시절이라든가 이런 때 여러 가지 그 해왔던 일이라든가 본인의 캐릭터 이런 것으로 볼 때 또 검찰을 이게 정부가 해체하는 수순으로 가느지 않느냐는 게 검찰 내 분위기이기 때문에 진정성이 있다. 이렇게 두 갈래로 엇갈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게 윤석열이가요. 정권이 출범할 때 대전고검의 평검사였어요. 그렇죠. 대전고검의 평검사를 2단계 승진시켜서 중앙지검장 만들어줬고 그다음에 검찰총장 만들어준 게 2년 사이에. 그럼 윤석열이가 아무리 이게 배은망덕한 사람이라도 자기게 대전고검의 평검사를 총장까지 만들어주는데 이게 배신하겠습니까? 배신하죠. 그리고 이게 캐릭터가 뭐 강직한 게 아니고요. 2년 동안에 자유파는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 구속 기소했어요. 근데 저 권력 쪽에는 전병헌이라고 있잖아요, 옛날에. 예. 불구속 기소가 정보수석은. 다입니다. 이렇게 편파적인 수사를 했어요. 그럼 이게 저는 왜 제가 이게 자꾸 면죄부 수사라 보느냐 하면 청와대하고 이게 교감 없이는 못 가요. 수사가. 그럼 청와대하고 이게 볼 때 문 대통령은 조국이가 법적으로 아무 죄가 없다고 생각해. 그 다음에 조국이도 아무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오히려 수사를 통해서 조국이가 죄 없다는 걸
밝혀달라. 이런 게 저는 3자의 묵시적 교감하에 수사가 된 거고요. 그래서 이게 수사를 보면 상당히 핵심적인 게 없어요. 대표적인 게 핸드폰이라든지 집을 이런 게 압수수색도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사모펀드 3명이 도망가 버렸는데 오래전부터 내사를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게 3명의 출금도 막았어야죠. 근데 그러댔잖아요. 근데 제 예측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수사 결과를 보면 되는데 수사 결과가 이게 아주 늦게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최하 6개월 아니면 이게 1년 내에 지날 수도 있다. 그럼 임기 끝나잖아요. 늦게 나오고 그다음에 제가 예측하기로 조국이는 쏙 빠지고 사모펀드에서 한 3, 4명 그다음에 부산에 오거돈에하고 노안중이 이쪽 좀 수상해요. 이쪽에 몇 명 이런 식으로 꼬리 잘라서 조국 일가만 빼내버리는 이런 결과가 예상이 됩니다. 그 핸드폰 압수수색은 원래는 압수수색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이 부분만 딱 찍어서 그 영장을 거부했다는 얘기도. 그건 이게 뭐 일간지 한 군데 단독인데요. 그렇습니까? 검찰에서 그게 신청한 적이 없다. 예. 왜? 청문회 지장을 안 주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이게 그 검찰의 윤석열의 진정성을 믿으면요. 왜냐하면 진짜 이게 검찰이 치고 들어오면요. 한마디로 이게 그 청문회 가장 중요한 게 핸드폰이나 집인데요. 근데 윤석열이가 청문회 지장을 주기 싫어서 핸드폰을 안 했다고 검찰이 발표했거든요. 이게 문제고요. 그리고 이게 진짜 검찰 치고 들어오면 조국이가 이게 벌써 낙마됐죠. 제대로 이게 검찰이 수사하면 버틸 수가 없는데 오히려 이게 검찰 수사가 옴으로써 좌파들이 결집해서 오히려 이게 인명 여론이 막 결집하면서 올라가잖아요. 이게 바로 저는 짜고 치는 거 아닌가 이런 게 여러 가지 이유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윤석열이 문재인을 배신할 수는 없다. 그건 뭐 국가 공직에 있던 사람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뭐 비슷한 생각인데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대로 이 상황이 계속돼서 임명이 될 경우에 따라서는 문정권이 무너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문재인을 구하기 위해서는 조국을 치른 조국 구하기가 아니라 조국을 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앞색에 들어가면은 과거 같으면은 스스로 그만두었거든요. 누구든 간에. 조국처럼 이렇게 버티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린 것은 문재인 구하기를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조국을 더 세게 압박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이게 그 박사님 분석도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조국이가 침으로써 문재인 구하기는 맞는 게 일단 이게 특검이 논의할 수 없잖아요. 만약에 윤석열이가 수사를 안 했으면요. 안 했으면 이게 반드시 특검 논의가 나오잖아요. 근데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도 검찰 수사를 안 받고 바로 이게 박영수 특검이 나오고 그때 윤석열이가 수사팀장했죠. 그것 때문에 무너진 거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아마 이게 그 윤석열이 마음에는 문재인을 향한 충성 그런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 왜? 우리가 철저히 수사해야만 특검을 이게 논의를 막을 수 있다. 근데 그 마음속에 저는 조국과는 교감이 없을까? 근데 조국이가 어떻게 보면 이게 민정수석하면서 윤석열 총장 시켜준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조국하고도 저는 교감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수사해도 전에게 털어도 놓을 게 없다. 조국은 자기가 절대 이게 불법이 없다고 하니까 그런 게 묵인 하에 털어도 이게 놓을 게 없으니까 저는 3자 교감하에 착수했다 보는 게 더 합리적이다. 이래 보는 거죠. 또 일각에서는 지금 조국이가 이렇게 버티는 거 통상적으로 보면은 불법이 없었다는데 뭐 안대희 전에 총리 후보는 무슨 불법이 있었습니까? 수임료를 많이 받았다는 것 뿐이지. 뭐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죠. 불법이냐 문제는 아닌데 어쨌든 이렇게 버티는 데는 나름대로 조국으로서든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 문으로부터 직접 오더가 왔던가 버텨라. 근데 문은 가만히 있는데 아이 그냥 알아서 좀 물러나 줬으면 좋겠는데 속마음이 그러더라도 이 얘기는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조국은 나도 당신 비리 의혹 다 알아. 민정수석을 2년 해가지고 뭐 사위 거 뭐 이런 거 다 알고 있으니까 배 떼세요. 또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왜 버티는 거예요, 조국이는? 저는 이게 그 문재인, 윤석열, 조국 세 명이 그 3자 운명 공동체로 보는데요. 일단 이게 그 조국을 버리기가 어려워요. 조국하고 이게 문재인 대통령은요.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할 때 동남은행하고 신세계종금에
파산 관제인을 했거든요.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신세계 종금은 웅동학원에 9억 5천을 대출해주고, 그다음에 동남은행도 35억을 대출해주잖아요. 근데 해소하다 보면 여러 번 만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올해는 이게 인연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조국 민정수석이 여러 가지 게 드루킹부터 해서 경인선, 그다음에 그 문다에 왜 나간 거, 또 이게 문준용이가 최근에 소프트웨어 이렇게 학교에 납품하는 거 있죠. 모든 걸 이게 알고 있잖아요. 민정수석은 가족들. 따라서 이게 아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상당히 조국을 버리기는 어렵고요. 그다음에 조국을 지지하는 나름대로 이게 좌파 쪽에 열렬한 지지층이 좀 있어요. 민주노총부터 이런 게 지지층도 돌아서 버리면 문 대통령 입장에서 상당히 곤란하거든요. 이런 게 복합적인 이유로 끝까지 안고 갈 수밖에 없다. 이래 보는 겁니다. 문재인은 그렇다 하더라도 여권 내에도 그래도 뭔가 양식 있는 또 전국을 국정 전반을 이렇게 큰 틀에서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 한다면은 그래도 단 한 사람이라도 직언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실세 중에 박영진 의원같이로 저 뭐 우리 속된 말로 초선 피라미가 해봤자 그건 그냥 혼자 꽥소리 지르는 거고 어떻게 그렇게 한 사람도 없습니까? 청와대 참모나 여당의 그 많은 의원 중에 제가 보기에 그 비문들 중에 최대한에게 직언할 수 있는 사람이 4명이 있어요. 하나는 게 박원순이 비문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재명 비문이죠. 그 다음에 이낙연. 그 다음에 비문 중에 김부겸이에요. 근데 이 4명이 전부 이게 이낙연이 아까 찍소리 못하는 이유를 말했고 3명이 그렇게 같이 하는 거는 친문에 지지가 없고 친문에 눈밖에 나면요. 차기 대권에게 물 건너갑니다. 이재명이든 박원순이든 김부겸이든 차기 대권이 평생 꿈이죠. 근데 친문에 눈밖에 나면 대권이 근처도 못 가요. 따라서 이게 저는 본인들 차기 욕심 때문에 친문의 눈치를 보고 말도 안 되는 게 개변으로 조국이를 옹호하고 있다. 이래 봅니다. 민주당에 5선, 6선, 7선 하는 의원들도 많아요. 그 사람들 지금 다 쳐내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4선 이상은 물갈이 확 하겠다는데 기왕에 죽을 바에는 객소리라도 한번 하고 딱 멋지게 죽는 게 낫지 않나? 그 사람들은 왜 입 다 다물고 있나요? 비주류들도 그 뭐 많은데. 그게 그 박사님 말씀이 맞는데 근데 워낙 친문들이 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에서도 이게 제2, 제3의 드루킹들이 막 여론 조작하면서 이게 뭐 나경원이 그 검색 어쩌고 저쩌고 그럼 이게 공격을 받아서 그런 데에 소신 있는 중진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시청자 여러분. 어느 정치 평론가는 문재인 대통령이 동남아 삼국 순방을 나선 것은 태국에 있는 딸 다혜 씨를 만나기 위한 국빈 노름이라고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국빈 방문이든 국빈 노름이든 바깥바람 시원하게 한번 쐬시면서 정신이 번쩍 들어서 귀국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